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유자 선생님, 다른 채널 댓글에서 많이 봤습니다. 엄청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실례지만 타 강사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일단 저는 조태정 선생님을 전 공단기 현 외학커리를 따르고 있는데요. 혹시 줄리아 영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유튜브 노베 합격자가 줄리아 영어로 공부해서 합격했다는데 강의 내용을 보니 엄청 어려운 질문들로 공부해서 실력을 높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유튜브 노베이스 합격자분 유튜브를 봤어요. 왜냐면 노베이스 분이신데 이제 합격을 하고서 각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저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감이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영어 같은 경우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은 다른 강사분들 강의 들었는데 줄리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근데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고 어떤 점에서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걸 좀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저도 그때 그 유튜버 분의 동영상 보고서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수험생분께서는 지금 본인이 봤을 때 지금 줄리아 선생님께서 엄청 어려운 질문들로 공부해서 실력 높이는 것 같더라고요. 해석뿐만 아니라 해석한 내용을 다시 거꾸로 영작으로 시키던데, 제일 궁금한 점은 영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영작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영작을 연습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이거나 서술형 문제가 있거나 하면 영작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영작과 관련된 거는 문법 문제에서 영작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이거 포인트가 제대로 썼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영작까지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작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강사분들이 각각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나 영어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철학이나 그런 거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줄리아 선생님께서는 그런 걸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말고도 제가 이제 전 과목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과목까지 하려면은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영어에 대한 철학은 영어를 너무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해야 할 것만 딱딱 단계별로 연습을 해가지고 합격점만 넘길 수 있게끔 저는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타목도 병행을 해야 하니까요.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작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다른 강사랑 완전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강사분들마다 강의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혹시 그분 강의 스타일을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강사분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강사님들 강의 스타일 다 다른 거니까 저도 다를 거고 조태정 선생님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자신의 공부하면서 수험 스타일과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요, 저는 참고로 노베이스입니다. 저는 노베이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외 수업을 하니까, 과외 수업은 이제 보통 노베이스 수험생분들과 그리고 스타 강사분들의 강의를 1년 동안 듣고서 점수가 안 나와서 합격점이 안 나와서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두 부류는 강의 스타일이 좀 달라야 돼요. 노베이스 분들은 일반 인강 같은 경우는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빨리빨리 나가거든요. 왜냐면 과정이 1년 과정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진짜 노베이스 분들은 인강을 듣게 되면은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눈높이 맞춰가지고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노베이스 분들 기초 반 운영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쉽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걸 중요시 여기고요. 반대로 이제 다른 스타 강사분들의 인강을 듣고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는데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서 빠진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 체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어려운 다음 과정, 스타 강사분들 과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 넘어가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점 체크 위주로 보통 이제 보완을 많이 해줍니다. 빨리빨리 수업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본인의 약점이 뭔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 강사분들마다 조금씩 이거는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잘 맞는 강사님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추가로 지금 제가 배우는 조태정 선생님 스타일은 문법은 해석보단 문법 포인트 파악을 중요시하고 독해는 독해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사실 저랑은 반대예요. 저는 이제 편인 영어를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영어 과외를 하면서 저는 문법도 독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독해 보통 학생분들이 이제 독해를 못하는 이유가 문장을 못 읽어요. 그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문장 안에 있는 어휘, 어법, 구문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독해 기반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문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기초 문법. 일반 이제 1년 과정을 이끄는 대형 강사님들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양이 진짜 많아요. 그럼 선생님도 어쩔 수 없어요. 빨리빨리 교재 진도 나가야 되니까 안다는 전제에 문법 시간 문법 위주로 설명하고 독해 시간 독해 위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가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법이라는 거는 바로 기초 문법과 문법 이론에서 우리가 배우는 어법이 문장 안에서 그대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문법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수험생들은 독해 문장을 제대로 못 읽습니다. 그리고 문법 시간에 꼭 문법 포인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독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 많아요. 뭐 형식 파트라고 하면은 동사에서 형식. 우리가 독해에서 형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형식을 알아야지 문장을 구 단위에서 긴 절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을 알아야지 빨리빨리 문장을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수동태. 보통 이제 독해가 많이 약한 수험생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잘 못하는데요. 독해에서는 수동태가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러면 수동태가 쓰이면은 이 수동태가 능동태, 3형식 수동태인지 4형식 수동태인지 아니면 5형식 수동태인지 또는 3형식 때 대절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인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준동사 파트라고 하면 투부정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투부정사 나오면은 명수적 용법인지 형수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아 선생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따질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집도직해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명수적 용법이면 해석 어떻게 하는지 뭐 형수적 용법이면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그리고 막 비투 용법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부사적 용법이면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언제 각각 해석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수동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수동태 상당히 많이 써요. 독해에서는요. 수동태 보고서 빨리 능동태 몇 형식인지 알아야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어법 모르시는 분들은 막힌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ing 나온다면 누구는 동명사로 보고 누구는 현재 분사로 보고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분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사 구분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관계대사 나오면은 각각 격이 어떻게 있고 보통 주격, 소유격, 목적격은 잘 아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주격 보호 역할하는 관계대사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관계 형용사 잘 못하는 해석 못하는 경우도 많고 관계 부사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형용사 복합 관계 부사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도치, 특수구문 많습니다. 이게 과연 꼭 문법에만 한정되는 내용일까요? 이 모든 게 다 독해 지문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라 둘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전 시험장에서도 우리가 20문제를 풀 때 문법 문제는요 빠르게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이론과 포인트가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읽어야 합니다. 해석을. 그건 독해적인 요소예요. 문법 안에서. 거꾸로 독해도요 우리가 실전 시험에서는 빠르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독해 지문 안에 쓰이는 다양한 어법을 많이 알면 더 빨라집니다. 이건 또 독해 안에서 문법적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문법과 독해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중간에서 도와주는 게 바로 구문 독해입니다. 그리고 구문 독해 연습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유형의 독해에 들어가기 전에 구문 독해로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직독직해 연습도 해야 돼요. 영어를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연습. 보통 수험생분들한테 영어 지문을 해석을 시켜보면요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이해는 돼요.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전 시험은 달라요.
실제 시험 우리 5과목 보고 시간이 없어요. 앞에서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직독직해로. 그리고 구문 독해에서는 직독직해 연습도 해야 되고 끊어읽기. 끊어읽기가 잘 안 돼요. 문장 구조 분석 더 잘 안 돼요. 누구? 바로 문법 기반이 없는 수험생들은요.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문장을 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구문을 알아야지 우리가 외울 수 있죠. 그래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 문법에서 독해를 위한 문법을 공부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석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독해를 위한. 생각해보세요. 문법 문제집이 좋은 교재라면 예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예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초 독해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구문에서 이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되면은 이제 유형문 독해를 좀 잘 읽을 수 있는데,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개 기반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다들 그냥 어려운 독해 과정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릅니다. 기초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런데 줄리아 선생님은 긴 지문에서 문법이랑 해석을 둘 다 하더라고요. 저는 긴 지문보다는 짧은 지문에서 먼저 좀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노베이스고 기초잖아요.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짧은 지문에 있는 문장도 제대로 문장 구조 분석을 못하는데, 시중 영어 강사분들의 어려운 교재를 긴 지문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을 못하고 감으로 독해를 하고 문장을 못 읽는 거죠. 영어는 단계별로 연습하면 좋아요. 긴 지문은 그래도 좀 기반이 있고 영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대다수의 공무원 수험생분들 중에서는 기반이 없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쉬운 교재로 짧은 지문부터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교재를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각 단계별로 꼭 필요한 교재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 스타일이 달라서 모 아니면 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 강사님들은 어차피 다 달라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자신이 잘 이해하기 쉬운 강사님이 저는 본인에게 가장 좋은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외 수업을 하면서 기초반은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반복하거든요. 천천히 반복. 학생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수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영어는요. 수업은, 강사는 어쨌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고, 그거 외에 과제가 중요해요. 자신이 쉬운, 좋은 교재로 직접 풀어봐야 돼요. 틀려봐야 돼요. 그리고 강사의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외할 때 강의 외에 수업이 없는 날에 피드백에 이제 초점 맞춰요. 하나하나 다 체크 받아가지고 질의응답 받고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 제대로 풀었는지 피드백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떤 강사는 좋고 어떤 강사는 나쁘다 이건 아니고요. 강사님들도 다들 자신의 강의 철학이나 강의의 어떠한 선호나 또는 지향하는 바가 다 다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전 과목을 다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영어라는 과목만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는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좋은 교재로 각 단계별로 차근차근 연습을 해서 어떠한 집이 나온다 하더라도 읽을 수 있게끔, 풀 수 있게끔 연습하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는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영어는 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반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영어 공부 아무리 어려운 지문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점수가 안 나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샘플 강의 들어보고 한번 나랑 맞는 강사 누구인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